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사우스 LA 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수거한 불법 폭죽이 폭발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지진이 난 줄 알았을 정도로 큰 폭발이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물론이고 폭죽을 납수하던 경찰 장갑차까지 폭발했습니다. 현재 17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3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남가주에서만 330만여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가운데 86%에 달하는 280만여 명은 자동차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인 여행업계에도 단체 관광물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그리고 과속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부 지역,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관계 장관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통해 산불 피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발 앞선 대응을 주문하며 소방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마이애미 콘도 붕괴 현장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시신 6구를 추가로 수습해 사망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147명이 아직 실종된 가운데 구조 작업에 군용 탐지 로봇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붕괴 사건과 관련해서 콘도 주민들이 2년여 전 옆 건물 공사로 건물의 흔들림을 느끼고 불안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붕괴 수일 전에 있었던 해군의 폭발 시험도 이번 붕괴의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 당국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델타 변이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마스크 착용 지침은 지역 당국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실내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이 코로나 백신 면역 효과를 강화하고 효력의 연장을 위해서 오는 9월부터는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 부스터샷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상당수 법규가 달라져 한인들의 실생활에도 당장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되고 가스세가 인상돼 갤런당 가스세 부담은 51.1센트가 됩니다. 학자금 대출 서비스에 대한 조사도 강화됩니다. 지난 한 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뿐 아니라 증오 범죄도 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LA 시의회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주민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LA시에서 노숙자들이 학교와 공원, 도서관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 근처에서 노숙 또는 캠핑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6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총괄회사 재무 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가 뉴욕주 검찰로부터 기소된 뒤 자진출두했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이끌었던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향년 88세로 별세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7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괴롭히면 피를 흘릴 것이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미국을 정조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이 기아 상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 기아 상황을 더 악화시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9명이 예비경선을 치렀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날선 질문들이 쏟아져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과정이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수사팀 해체 하루를 앞두고 기소됐습니다. 이 비서관은 기소 뒤 즉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창단 후 처음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던 LA 클리퍼스는 NBA 파이널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어제 열린 NBA 플레이오프 서부 결승전에서 LA 클리퍼스는 피닉스 선즈에게 103대 130으로 패하고 파이널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강현 선수가 아리조나와의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을 기록하고 팀이 7대4로 승리하면서 시즌 2승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토론토 류현진 선수는 오늘 오전 10시 시애틀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3.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 엔화 최고 기온 8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7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Quarter mile away. It weighs 2,000 pounds. At least 17 people, including 10 LAPD officers, an ATF agent, and nearby residents were injured when the blast happened about 7:30. LAPD had seized 5,000 pounds of legal fireworks and then some sort of illegal improvised explosive material from the same South LA home near 27th and San Pedro. Obviously, there was some sort of catastrophic failure, and the result was shattered glass everywhere. Police say 12 homes 경찰 at least were 장갑차가 damaged. 폭발할 정도로 큰 위력을 갖고 있던 폭죽이 수거 도중 폭발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불법 불꽃놀이 기구 단속이 이루어지던 현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나 시민과 경찰이 부상했습니다. 사우스 LA 700 이스트 27가 샌페드로 부근에 있는 한 주택에서 LAPD 경찰관들과 연방 알코올, 담배, 무기국 수사관들이 합동 조사로 5,000파운드에 달하는 이 대규모 불법 불꽃놀이 물품을 찾아 이를 장갑차에 넣어서 보관했고 이어 계속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장갑차에 보관돼 있던 불꽃놀이 이 기구를 폐기하려고 시도하다가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일부 시민과 경찰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7명이 이번 폭발로 부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 10명은 경관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모어 LAPD 국장도 폭발물 제거 관련 규정에 따라서 불꽃놀이 기구 해체 작업이 있었는데 폭발이 있었다. 폭발 원인을 현재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시간 전에 3명 정도는 아주 부상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방금 전 LAPD는 17명 모두 큰 부상은 아니다라고 다시 이 발표를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폭발로 일부 집들의 유리창이 깨졌고 거리 주차된 일부 차들도 손상이 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사고 직후 바로 직접 조사를 할 것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LAPD 경찰과 이 대응팀이 폭발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다친 사람 그리고 피해를 입은 주택들이 있는지 계속 파악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27살의 아르투로 세하스라는 인물이 불법 불꽃놀이 기구를 소유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플로리다 붕괴 사고 소식입니다. 기적의 생존자 소식은 여전히 들려지지 않고 사망자 수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당국은 어제 사고 현장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시신 6구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혀서 이에 따라 사망자가 모두 18명으로 증가돼 있습니다. 사고 당시 아파트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인원은 147명입니다. 구조당국은 지난 24일 새벽 12층짜리 아파트가 팬케이크처럼 층층이 내려앉은 뒤 한 층씩 벗겨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은 현재 잔해 속의 공간인 에어포켓에 아직 생존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오늘 사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콘도 붕괴 사고 현장에 군용 로봇이 생존과 수색자 구조를 위해서 투입됩니다. 사람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들로 열 감지기와 카메라, 양방향 무선 통신 장치를 탑재하고 있는 로봇들입니다.
9.11 테러 때도 사용됐던 기술이며 경찰이 장애물을 수색해야 하는 상황에 활용되었던 이 로봇들을 현재 생존자 수색과 구조를 위해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초소형 경량으로 경찰이나 군이 수년간 사용해왔던 로봇으로 벽돌 크기 모양의 초소형 로봇,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8kg 이하의 물건을 들어 옮길 수 있는 여행용 가방 크기의 로봇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붕괴한 아파트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의 주민들은 2년 반 전 옆 건물 공사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의 어제 보도에 따르면 2019년도 1월 이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에 살던 한 여성이 건물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옆에 공사가 너무 가까워 걱정스럽다고 이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옆 건물 공사에 쓰였던 장비 사진 등을 첨부했고 근로자들이 우리 건물과 너무 가까이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물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28분 만에 공무원으로부터 우리가 점검할 것이 없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파트 붕괴 원인과 관련해 주변 건물 공사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파손과 집안 침하 같은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도 이 아파트 위원회 위원들은 보수 지원에 대한 불만으로 대거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위원회 기록을 근거로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사임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또 아파트 보수 비용과 범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서브사이드 당국에 공개한 문서 결과 구조공학 기업인 모라비토 건설턴트가 2018년도 이 건물을 보수하는 데 91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고 현장 점검을 벌여서 아파트의 야외 수영장과 지하 또 주차장 손상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파트 소유주들은 이 보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주저했고 결국 보수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불볕 더위가 덮쳐서 지금 수백 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서북부 지역 오레곤주와 워싱턴주 먼저 보겠습니다. 곳곳에서 사상 최고 기온을 매일매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천만 명에게 폭염경보, 주의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인명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레곤주에서 60명 정도, 워싱턴주에서도 수십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습니다. 폭염으로 전선이 녹아내리고 전력 수요가 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하고 있고 산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한냉 전선이 내려오면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기상학자들은 예보하고 있지만 이 같은 더위를 처음 겪는 주민들 속수무책입니다. 캐나다 서부 밴쿠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볕 더위를 피해 바닷가로 나왔고 캐나다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현재 기록 중입니다. 평소 폭염을 겪은 적이 없는 이 밴쿠버 주민들 더위에 속수무책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만 지난 닷새간 3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이같이 기록적인 폭염과 또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이 미국 서북부 지역의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탓에 강도가 심해지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어제 게빈 뉴섬 주지사 그리고 관계 장관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최대 도시 시애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00여 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일 수은주가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면서 섭씨 42.2도까지 올랐습니다. Yeah, I was very concerned. She's only 2 weeks, so she was really hot, and we gave her a lot of baths and tried to keep her cool, but it was a little difficult. 조금 남쪽에 있는 포틀랜드는 46.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북쪽 지역엔 화염이 만들어낸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헬기와 제트기가 연신 물을 투하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렇듯 미국 서부는 불볕더위와 산불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주지사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기후변화 탓으로 강도가 더 높아지고 오래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limate change is driving the dangerous confluence of extreme heat and prolonged drought. We're seeing wildfires of greater intensity that move with more speed, last well beyond traditional months. 그러면서 한 발 앞선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 있는 연방 소방관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서부 산불을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코로나19 다음으로 기후변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구체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신규 감염과 양성 판정률이 2주 전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코로나 상황이 최악이었던 지난 겨울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지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감염자가 422명으로 지난 몇 주 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면적인 캘리포니아의 경제 재개방이 이루어진 6월 15일 이후 역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어제 입원 환자도 275명으로 전날보다 20명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63명에서 76명까지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2명이 보고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코로나 수치 증가는 로컬 정부와 연방보건당국이 델타 변이 확산을 주시하는 가운데 나와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인구는 4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억 8,200만여 명, 누적 사망자는 396만여 명입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 3,500만여 명, 누적 사망자 62만 명, 가장 많은 숫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확산세도 뚜렷해서 아직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는 국가별로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는 연구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의 연구진이 어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팬데믹 초기부터 지난해 8월 5일까지 코로나 감염으로 뉴욕시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8세 이상 4,930명을 관찰했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대상 환자의 24.3%가 사망했고 남성 사망률이 25.2%로 여성 23.1%포인트보다 높게 나온 것입니다. 중환자실 수준의 치료를 받은 비율을 성별로 볼 때 남성이 26.7%로 여성 20.3%보다 역시 높았습니다. 분석 환자 가운데 남성의 평균 연령은 여성보다 낮게 나온 것입니다. 또 남성은 코로나와 관련된 비만과 고혈압 같은 위험 요인이 여성보다 적은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남성은 여성보다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경험할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마스크 착용 지침은 지역 당국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실내에서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독립기념일 연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독립기념일을 전후한 연휴 기간 자동차 여행객도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의 비중을 26.1%로 추정했습니다. 여전히 영국발 알파 변이가 47.8%로 가장 많지만 델타 변이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최근 파우치 박사가 내놓은 예측과 맞아떨어집니다. You would expect just the doubling time, in several weeks to a month or so, it's going to be quite dominant. That's the sobering news. 상황이 이렇자 LA 카운티는 모든 주민에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부분의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CDC 지침과 상충합니다. 이에 대해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결정은 지역 보건당국에 맡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 지침이라는 큰 토대가 있긴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각자 상황에 맞는 정책을 유연하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기록적인 여행 인파가 예상돼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현지 시각 1일부터 5일까지 4,70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재회하려는 수요가 겹치면서 종전 같은 기간 최고 기록인 2019년의 4,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66.5%까지 올라선 만큼 보건당국은 추수감사절 때와 같은 감염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연휴 이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7월의 첫날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역시 남가주 하늘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이른 시간에 구름이 걷혀서 대체로 맑은 날씨 유지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지겠고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을 포함해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는 남가주 대체로 맑은 날씨와 함께 큰 더위 소식 없이 예년 이맘때의 날씨가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도, 64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2도, 60도, 해안 지역은 70도, 62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흐리고 간간히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1도, 낮 최고 기온 91도까지 올라서 어제 같은 무더위 계속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유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용시장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징표입니다.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36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5만 1천 건이 감소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직전인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각 주가 영업 규제를 풀고 소비자들도 여행을 재개하는 등 지출이 늘어난 덕분에 실직자들의 일자리 복귀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경제 재개 이후 경영 여건이 나아지면서 늘어나고 있는 고객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계속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늘 7월 1일부터 상당수 법규가 달라집니다. 먼저 가스세가 추가로 인상됩니다. 오늘부터 물가 인상률이 반영돼 가솔린 1갤런당 가스세 부담은 51.1센트로 올라갑니다. 또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25명 이하 업체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라법이 연구화됩니다. 즉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통원 치료를 받게 하는 로라법이 오늘부터 연구화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총기 구매가 제한됩니다. 30일 이내 한정 이상의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이 반자동 센터파이어 소총으로까지 확대 적용되고, 해당 법안은 법 집행관이나 또 현역 군인을 제외한 21살 이하 사람에게는 이 반자동 소총 판매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학자금 대출 조사 강화 법안입니다.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내 학자금 옴부즈맨을 도입해서 이 부당한 대출 서비스 제공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권력 남용에 대한 불편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위원이 바로 옴부즈맨입니다. 끝으로 산불 피해자 구제 법안입니다. 산불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로 재산을 잃은 주택 소유자들을 돕기 위해서 두 가지 법률이 바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무부는 여권 등을 발급할 때 성소수자의 자유와 존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성별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신청자가 기재한 성별이 시민권이나 신분증명서에 나온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더는 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광범위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목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남가주에서는 33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타운 여행사에도 한인들의 단체 관광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 남가주에서는 33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보다 4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객 숫자보다는 5.6%가 낮은 수치입니다. 여행객 중에 86%는 자동차로, 13%는 항공기로 여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이번 연휴 자동차 여행객은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항공 여행은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남가주민의 인기 목적지는 라스베가스, 샌디에고, 자이언 브라이스 캐년,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전역에서는 이번 연휴 동안 536만 명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운 내 여행사에도 경제 전면 개방을 맞아 코로나 팬데믹 동안 억눌렸던 단체 관광 문의가 봄을 터지듯 하면서 독립기념일 연휴 단체 관광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모관광의 스티브 조 전무입니다. 지난 메모리얼 비해서 한 30% 정도 더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문의 전화도 하루에 100통 이상씩 이렇게 많이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투어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항과 또 가서 방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모관광은 이번 연휴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대자연을 돌아보는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7월 2일 날 금요일 날 떠나는 3대 캐년에서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돌아오는 코스 준비했고요. 2박 3일로서는 7월 3일 토요일 날 떠나는 자이언 브라이스 캐년 2박 3일,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2박 3일 이렇게 준비했고요. 옐로스톤 또 3박 4일과 더불어 러시모아도 3박 4일 손님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푸른 투어는 이번 연휴 자연과 도시를 묶는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푸른 투어의 박태준 이사입니다. 세도나 2박 3일 그 다음에 레드우드 샌프란시스코 2박 3일, 그 다음에 요세미티 타요가 패스 2박 3일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운 여행사들은 단체 관광을 떠나기 전에 백신 접종을 마쳤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단체 관광 버스 안에서도 되도록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정원의 한 반 정도 그렇게 이제 25명 내외로 일단 손님들을 목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이라서 뭐 이렇게 불편 없이 여행을 하실 수 있어요. 한편 LA 국제공항은 연휴 여행객으로 공항이 붐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탑승객들에게 공항에 시간 여유를 두고 일찌감치 도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밤 5일 밤 11시 59분까지 연휴 특별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는 지난해와 비교해 여행길에 오르는 주민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5번 프리웨이를 따라 워싱턴주와 오레곤주까지 과속운전,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시속 100마일이 넘게 달리는 과속운전자 수도 크게 늘었다며 과속운전도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LA경찰국 LAPD 152년 역사상 아시안으로는 최초로 수석 부국장 자리에 오른 한인 도미닉 최 부국장이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인 최초 부국장으로 승진한 지 불과 2년 만에 수석 부국장으로 또다시 승진하면서 한인은 물론이고 아시안으로서는 LAPD 내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 도미닉 최 수석 부국장은 현재 LAPD 지원 서비스 디렉터 역할을 맡아서 신입 경관 채용과 교육 프로그램, 또 예산과 수감시설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태계 경관 채용을 더 늘릴 예정이라면서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여성이나 흑인 같은 그동안 소수계로 취급받던 그룹의 경관 채용을 더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증오범죄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롭 본타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2019년 43건에서 지난 2020년 지난해에는 89건으로 107%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전체 증오범죄도 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의회가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 강화를 위해 지시했습니다.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의회가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길거리에서 아시안 주민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퍼붓는 사례들이 늘어나자 관련 피해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이뤄졌습니다. 누리 마티네즈 LA시 의장과 존 리, 미치 오페럴, 조 부스카이노, 니티아 라만, 모니카 로드리게즈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길거리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버스나 열차, 정류장, 열차역 등에서 행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도록 시정부가 조처를 취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이 30일 임기가 만료돼 교육감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1일부터는 LA 통합교육부의 메간 라일리 재무담당자가 교육감직을 대행하게 되며 교육부는 신임 교육감 물색에 나서게 됩니다. 재직 중의 코로나 팬데믹과 교원노조 파업 등 어려움을 헤쳐온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감으로 일해온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30일 KM 마스크 5만 장을 LAPD 서부 경찰서 5곳과 LA 소방국 그리고 노인 아파트와 시니어 회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마스크는 퍼시픽 스테이트 대학이 노인센터에 기증한 것으로 코로나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찰과 소방관, 타운 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거주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LA 경찰국 라파엘 라미레즈 커맨더는 시니어 센터와 한인타운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한다며 증오범죄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고 안전과 치안은 물론 노숙자 문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기증한 퍼시픽 스테이트 대학의 매튜 신 총장은 오랫동안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왔다며 지역 공동체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LA시에서 노숙자들이 학교와 공원, 도서관을 비롯해 다른 공공시설 근처에서 노숙 및 캠핑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재추진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초안을 작성키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시정부 변호사들에게 공립학교, 노숙자 쉘터 등 공공 또는 민감한 시설 근처에서 누워있거나 개인 물건을 늘어놓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핑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재추진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특히 텐트와 노숙촌으로 인도를 막아 휠체어가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연방 장애인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매월 정기적으로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한 무료 세금 상담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지난 29일 가든그로브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무료 세금 보고를 비롯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굿핸즈 파운데이션과 상호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하고 이번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세금 첫 상담은 7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입니다. 한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으로 반드시 하루 전까지 예약이 필요합니다. 주 대상은 가족의 연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활동을 하지 않았던 LA 동부한인회 회장 조시영 회장입니다. 동부한인회가 로렌하이츠에 있는 한 식당에서 18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이사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사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장학기금 모금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인 체인 H마트가
토렌스점 고객들을 위한 5주년 기념 고객 감사 대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돼 10월 5일까지 약 14주간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스마트 세이빙스 카드를 소지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토렌스 지점에서 진행되고 2주마다 할인 품목이 업데이트됩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H마트 토렌스 지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 운전자들은 교통위반 범칙금을 분할해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주의회를 통과한 운전면허 정지 방지 개정법에 따라 교통위반 범칙금 티켓을 받은 운전자는 매달 $25 또는 월 수입의 2%를 납부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발급이 시작된 뉴저지의 새로 운전면허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관의 디자인과 면허증을 만졌을 때 촉감이 일부 변경됐는데 잘 모르는 주민들이 위조 면허증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 차량국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새롭게 바뀐 운전면허증에 대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가 시행하는 메디케이드가 7월 오늘부터 성인들을 위해 치과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로 75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어제부터 코로나 비상사태가 해제된 가운데 버지니아 백신 접종 책임자는 우리는 아직 숲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변이는 코로나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몬트레이 한인회가 한인회장 선거를 올 말로 12월 30일로 연기했습니다. 몬트레이 한인회 측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인회장 선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상적인 한인회 업무 활동이 중단돼서 선관위 구성과 한인회 간 건물 등 여러 문제를 마무리하고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주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각종 방역과 제한 조치를 15개월 만인 어제 사실상 해제했지만 완전 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 업종은 식당, 레스토랑, 술집 등이지만 대부분의 이 업종에서는 종업원을 찾지 못해 식당 완전 정상화를 하지 못한다는 실정입니다. 시애틀 지금 최고 기온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소식 전해드렸죠. 건물 지붕이 둥지에서 열기를 견디지 못했던 갈매기 수십 마리가 죽거나 다치는 진기한 사건도 벌어졌다라고 어요 야생부가 발표했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로 뜨거운 도로 위로 다이빙한 50여 마리의 어린 새들을 응급치료했지만 결국 많이 죽었다라고 이 야생동물부는 밝혔습니다. 아직 치료 중이거나 부상이 심한 몇 마리는 안락사시켰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하와이 소식입니다. 오늘도 경찰국이 오하우 운전자들을 상대로 속도 위반, 즉 과속 단속을 강화하며 규정 속도 준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경찰국 교통관은 지난 5년간 오하우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가 400건 이상이고 올해도 벌써 26이나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원인 중 3분의 1 이상이 과속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역시 역부족이었나요? LA 클리퍼스 서부 컨퍼런스 결승까지 창단 후 처음 진출하긴 했는데 파이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피닉스 선즈가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LA 클리퍼스를 제압하고 28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어제 클리퍼스는 103대 130으로 패했습니다. 정규리그 2위로 플레이오프에 오른 피닉스 선즈 공교롭게도 LA 레이커스를 꺾고 그리고 덴버 너기츠에서 LA 클리퍼스를 꺾고 NBA 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찰스 바클리가 활약하던 시절 1993년 이후 28년 만에 챔피언 결승입니다. 당시에 또 마이클 조던이 있었죠. 때문에 우승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과연 피닉스 선즈 올해는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단 한 개가 없는 크리스 폴 우승 반지를 과연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폴이 어제 경기에서 무려 41득점을 폭발하고 8개 어시스트, 3개 스틸을 하면서 거의 원맨쇼로 피닉스 선수를 결승에 올려놨습니다. 피닉스 선수와 맞붙을 동부조 결승전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시리즈 전적 2승 2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애틀란타 호크스와 밀워키 벅스 간의 5차전 경기는 오늘 오후 5시 30분 TNT 채널을 통해서 중계됩니다. 세인트루이스 김광현이 1실점 호투로 11번째 도전 만에 감격의 시즌 2승째를 달성했습니다. 2타점 2루타로 투타에서 맹활약하며 팀 동료의 찬사도 자아냈습니다. YTN입니다. 68일 만의 승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회부터 1, 2루 위기를 맞았지만 후속 타자를 삼진 처리하며 무실점으로 넘긴 김광현. 4회까지 매회 주자를 내보내고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 밑바탕에는 주무기 슬라이더가 있었습니다. 2령을 앞서던 3회 투아웃에서 체인지업을 던지다 첫 실점했지만 고속 슬라이더로 이닝을 끝냈습니다. 5회 마침내 3자 범퇴에 성공하며 6대2던 6회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투구수 95개 가운데 무려 46개, 탈삼진 5개를 잡을 때 결정구도 모두 슬라이더로 채우며 5이닝 단 3안타 1실점. There's a strikeout. Number 5 for KK. 4사구 4개가 아쉬웠지만 4월 24일 신시내티전 이후 11번째 도전만에 승수를 추가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점수를 주지 말자라는, 한 타자 한 타자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간절함이 좀 행운으로 좀 많이 따라오지 않았나. 타석에서는 안산공고 시절 4번 타자의 존재감을 뽐내며 빅리그 첫 타점까지 수확했습니다. 2회 투아웃 1, 2루에서 날카롭게 밀어친 타구가 2타점 2루타, 프로 데뷔 1호 결승타가 됐습니다. I think he's got a really good swing, and maybe he hasn't, got that. But every time he's hitting, I'm confident that he's going to hit the ball hard. And 세인트루이스는 결국 7대4로 이겼고 김광현은 시즌 평균 자책점을 3.79로 낮췄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오늘은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오늘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에 류현진 선수 선발로 나서는데 10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네. 동부 시간이기 때문에 LA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시애틀과 경기에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시애틀의 선발 투수는 일본인 투수 기쿠치 유세이로 예고돼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7월 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